지수 단원입니다. 자, 이어서 등장하는 게 로그 단원입니다. 지수 단원과 로그 단원이 있는데 얘는 자 결국 뭘까? 지수 단원과 로그 단원은 결국에는 계산입니다. 계산. 결국 계산을 어떻게 잘 하느냐, 깔끔하게 잘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계산을 팍팍 잘 해내느냐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계산입니다. 자, 계산이기 때문에 숙달을 조금 시켜야 되겠죠. 어느 수준까지는 숙달이 되면 계산을 일단은 잘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야. 자, 이 지수와 로그에 대한 의미들이 각각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숫자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서 보면 계산이 쉽게 되실 거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의미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단지 계산으로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두 가지를 다 엮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냐? 이런 거예요. 자, 2의 세제곱이 8이다. 자, 의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 자, 얘는 뭐예요? 2를 세제곱하면 8이 나온다 라는 얘기니까 2를 3번 곱하면 2를 3번 곱하면 뭐가 된다? 8이다 라는 얘기니까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뭐로도 표현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2라는 숫자는 뭘까라는 건데, 자, 어떤 숫자를 3번 곱해서 8이 되는 거니까 어떤 숫자를 3번 곱해서 8이 되도록 하는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하나의 뭐다? 해로 볼 수도 있어요. 2라는 숫자를 뭐로 볼 수 있다? 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라는 숫자를 해로 보는 거야. 어떤 방정식 해냐 하면 별이라는 숫자가 있어. 누군지 잘 모르겠어. 3번 곱했을 때 8이 되는 거야.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값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곱해서 8이 되도록 하는 숫자 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야. 이 근의 의미가 뭐다?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근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지수에서 특히 밑의 역할을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결국 뭐다? 8의 세제곱근. 그러니까 근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 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 좀 적어줄게. A n 제곱근이야. 자, 뭐뭐의 n 제곱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우리가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 누구 있죠? 얼마 2. 그래, 얘는 너무 익숙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야. 4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이 근이라는 숫자가 누가 있을 건데 그 근을 x라고 둔다라면 이 x를 몇 번 곱해서 x를 2번 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x를 제곱해가지고 4가 되는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이 방정식의 해인 거야. 어려운 관계도 없고요. 해가 뭐다? 4의 제곱근이다. 끝이야. 오케이? 다 됐어.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은 누가 된다?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8의 세제곱근이야. 자, 이 얘기는 한글로 내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해 줄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세제곱한다는 얘기는 몇 번 곱한다는 얘기야?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아라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풀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야. 이 수가 결국 뭐냐? 이 수가 여기 해당하는 근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 됐어요? 자, 근데 근이 뭔지 모를 때는 그 근을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그 근을 x라고 두시고, 오케이? 구조화를 좀 시키는 거야. 이 x를 3번 곱했을 때, x를 3번 곱했을 때 8이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뭐다? 해가 8의 세제곱근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녀석에 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해는 뭐예요? 해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시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데? x 빼기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해가 누구 있어? 2하고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i. x는 2라는 녀석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i다 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뭐다? 8의 세제곱근입니다. 이해되세요? 됐어요? 자, 8의 세제곱근의 실체를 보니까 이렇게 뭐가 포함되더라? 허수가 포함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비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복소수 범위네. 자, 한 가지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는 풀어서 적으면 이렇게 되거든.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야. n번 곱해서 A인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쉽게 얘기해서 A의 n제곱근이고, 쟤는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얘가 보이면 얘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어디까지 엮어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을 만들어내는 방정식입니다. 자, 다시 볼게. 근이 있어요. 근을 x라고 부른 거야. 이 x를 몇 번 곱한다? n번 곱해서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n번 곱해서 a가 되는 거야. 저 방정식을 찾지 못하고 저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절대 문제를 못 풉니다. 작년에 23년도 9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도 이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아셔야 돼.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의미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 이거야. 이게 의미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계속 써먹는 거니까,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x의 n승이 뭐다? a. 이 방정식의 해인데, 자, 특징이 뭐야? 해가 어떤 해야?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해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를 통틀어서 해가 되기 때문에, 자, 얘는 몇 개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일반적으로 n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n개 있습니다. 쌤, 왜 n개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중근을 여러 개로 세리는 거야. 오케이? 중근을 여러 개로 세렸을 때 n개가 등장한다라는 얘기고, 자,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되시겠죠. 오케이? 됐니?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자, 다시 봅시다. 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n번 곱해서 a인 수가 되는 거야. 알았어?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는 거야. 왜 한 단계를 더 가는지 내가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복소수 범위 안에는 허수가 있어요. 허수는 대소도 비교 불가하고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부등식도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만 취하느냐? 수능에서는 얘만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얘만 나오고 얘를 아예 버리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내신할 때는 뭐 이거는
이건 쓸 리가 있을 거니까. 자, A에 n제곱근이 있을 거고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만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고 앞으로 이 내용만 거의 대부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로 변하겠어요? n제곱해서 A인 그냥 인수가 아니라 실수야. 실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결국 누가 되는데 x의 n승을 했을 때 a인 뭘 뜻하겠어요? 그냥 해가 아니라 실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근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잘 한번 들어봅시다. 볼게요. 자,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러면 이렇게 봐. 결국에는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그럼 방정식 풀 수 있는 방식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될 텐데, 자, x에 4승 했을 때 1이 되는 거 누구 있어요? 1 마이너스 1. 자, x에 6승 했을 때 1이 되는 거, 1 마이너스 x에 6승 했을 때 5가 되는 거. 6제곱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해를 일일이 찾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조금 있어. 차수가 점점 높아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차수가 뭐 3일 때 2일 때 그때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지만 이게 차수가 점점 높아지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방정식을 푸는 또 다른 방법이 뭐야? 그래프요. 그래프로 접근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을 하는데 이 실근이 곧 뭐가 되니까 y는 x의 n승이랑 y는 a가 있을 텐데 이 두 녀석의 뭐다? 교점이 있을 거고 그 교점에 누구랑 x 좌표랑 100% 일치하는 거니까 결국 이 교점의 x 좌표와 실근인 녀석들 이거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이끌어낸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끝이야. 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빠삭하게 알면은 이번 단원 중에 거의 60-70%는 끝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근데 잘 들어봐봐. n 자체가 n이 2, 4, 6 만약에 n이 짝수야. n이 짝수가 돼버리면 x에다가 양수를 집어넣거나 음수를 집어넣거나 2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거나 4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4를 집어넣거나 어차피 짝수 제곱하는 거니까 양수도 다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n이 짝수가 되면 y는 x의 n승이 좌우 대칭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y축 대칭인 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짝수가 되면 당연한 거죠. 짝수가 되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간다라고 봅시다. 자, 여기에 점이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얘가 누가 된다고?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얘가 y는 x의 n승처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짝수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랬었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교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교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a 값 자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경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얘가 양수일 수도 있어요. y = a가 양수일 수도 있어요. 자, y = a가 누가 될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어요. y = a가 0일 수도 있어요. y = a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양수일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점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교점이 2개가 있으니까 양수일 때는 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자 교점의 x좌표가 2개 나올 수밖에 없고 교점의 x좌표 중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n제곱근 a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좌우 대칭이니까 이 거리랑 똑같아 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되시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부호를 바꿔가지고 2가지가 있으니까 a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n제곱근 a 하나 있고 마이너스 n제곱근 a까지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이가 돼서 양수가 되면 2개 있어요. 양수가 되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밖에 없겠죠.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0 하나밖에 없어요. 0이라는 값. 그러니까 그냥 0이라는 값 하나밖에 없을 거고 이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겠지. 해가 없다. 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봐봐. 내가 뭘 찾고 싶으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걸 찾고 싶어. 8에 6제곱근을 찾고 싶어. 8의 6제곱근 중에 실수를 찾고 싶어요. 실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자, 그게 그런 생각이 들면 근이니까 얘를 x라고 둔다라면 이 x를 6제곱근 했을 때 8이 되는 숫자를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x의 6승을 했을 때 8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고 자, 얘를 각각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y는 x의 6승이 나오게 될 거고 y는 8이 나오게 될 거고 그들 중에 교점이 2개가 있을 텐데 양수인 녀석을 뭐라고 규정한다? 이건 약속이에요. 6제곱근 8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푼다? 마이너스 얘 부호랑 반대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6제곱근 8이라고 적는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됐어? 이해되셨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흘러간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n제곱근 a가 있을 때 만약에 자, 지금 이 부분이 짝수가 되면 얘가 짝수가 되면 a 값 자체는 뭘 뜻해야 된다?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라는 것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 전체 값은 뭐를 뜻한다? 양수를 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꽤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여기가 짝수잖아요. 여기가 짝수면 이 안쪽에도 양수가 나와야 되고 이 전체적인 값도 양수를 뜻한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다 됐어? 자, 다시 봐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 4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4승이 있어요. 자, 쟤는 뭐예요? 4제곱하면 마이너스 2의 4승이 되는 숫자야. 그럼 누구 있어요? 4제곱 해가지고 읽어봐. 의미를 봐봐. 4제곱 해가지고 16이죠. 얘가 16이니까 4제곱해서 16 되는 숫자 누구 있는데? 2잖아. 그러니까 얘가 숫자 2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이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죠? 자, 4제곱 해가지고 2의 4승을 하는 거야. 자, 4제곱근 2의 4승이야. 자, 얘도 뭐가 돼요? 2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자, 봐. 4제곱이라는 이 숫자는 양수를 포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n제곱근 a의 n승을 했었을 때 특히 누가 되냐? n이 짝수가 되면 n이 짝수가 되면 얘는 뭘 뜻하느냐? a가 아니라 절대값 a를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가 아니라 절대값 a를 뜻해서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여기 n이 짝수가 되면 오케이? 그래서 요까지 나중에 이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그 다음에 봅시다.
자, n이 만약에 이번에는 짝수는 다 했으니까 홀수 한번 했다고 칩시다. 자, n이 홀수야. 얘가 지금 3 이상이다라고 쳐. 3, 5, 7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의 n승을 그렸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랑 5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을 때랑 어떤 차이가 봐?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라서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원점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얘가 y는 x의 n승이고 이렇게 원점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자, a가 뭐가 될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3 이상인 홀수 3, 5 뭐 이런 식으로 갔었을 때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갑시다. 그러면 봐봐. 양이 될 때 y 꼴 a가 있을 텐데 얘가 양이 될 때는요. 교점이 딱 한 개 발생하는 거고 그 녀석을 뭐라고 적을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n제곱근 뭐라고? a라고 적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n제곱근 a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번에는 0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y 꼴 a가 0이야. y 꼴 a가 0인 거야. 그러면 이거 0이면 그냥 0이 되겠지. 근데 얘는 별도로 좀 필요가 없을 거고 0이면 0이에요. 0의 제곱근은 어차피 0이에요. 자, 마지막 봅시다. 자, 이 간격과 이 간격을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간격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y는 마이너스 a라고 둘게. a가 원래 양수였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둘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 적는다? 이렇게 적겠지. n 제곱근 마이너스 a라고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n 제곱근 마이너스 a라고 적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이게 서로 뭐가 차이 난다? 부호만 차이 나는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이쪽은 0 반대편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등식이 한 개 등장하죠.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n제곱근 a와 뭐만 차이 난다? 부호만 차이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 얘기야.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전에는 여기 짝수 제곱근 안에는 양수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홀수 제곱근은 홀수의 제곱근 형태의 이쪽에는 양수도 들어갈 수 있고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서 자유롭다는 얘기야. 얘는 양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홀수일 때만 양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짝수일 때는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다 됐죠? 그래서 저런 차이가 등장을 하는 건데, 자, 한 가지 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5제곱근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야. 자, 얘 양수의 음수에서 음수죠. 그러면 얘는 누구랑 똑같은데? 원래 5제곱근 3이 있으면 이 녀석의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밖으로 다시 빼낼 수도 있어. 필요에 따라서 홀수 제곱근은 음수로도 자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숫자,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니들 나중에 보면 계속 까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 단원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 배울 때는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나 나중에 되면 다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에 주력해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를 조금 해줄 텐데
여기다 정리된 것만 살짝 볼게. 요것만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봅시다.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예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입니다. 자, 이거 정리할 거야. 정리할 거고 이 정리된 것만 따다다다다 다 이해가 되시면 끝이야. 이번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요 개념 정리는 끝이에요. 자, 얘가 뜻하는 바가 뭐다? 자, 얘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 x를 근을 x라고 뒀을 때 이 근을 몇 번 제곱하는 거야? n번 제곱하는 거야. n번 제곱했을 때 그 결과가 누가 나오게 돼? a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이 방정식의 실수라 그랬으니까 실근을 뜻하는 거죠. 오케이? 실근을 뜻하는 거니까 실근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다. 얘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경우가 몇 가지로 등장하느냐? 경우 자체가 크게 봐. n 자체가 n 자체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랑 a 값 자체가 양일 때, 0일 때, 음일 때로 나눠진다 이 얘기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분류될 거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다? 양일 때랑 0일 때랑 마지막으로 음일 때 이렇게 토탈 6가지 조합이 등장을 하겠지만 다 세분화하면 별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n이 만약에 짝수야. n이 짝이에요. n이 짝수가 돼버리면 n이 짝이야. 그때에 n이 짝일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 a 값 자체가 양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라고 둡시다. 그때 해당하는 x 값들이 자, 제곱근 중 실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짝인데 양이야. 짝인데 양이야. 그러면 어차피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누가 된다?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된다 이 얘기야. 자, 0이면 누가 있어요? 그냥 0이에요. 음이면 누가 있어요? 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n이 만약에 짝이야. 그러면 양일 때와 0일 때와 음일 때 그 양상이 싹 다 다르다는 얘기고, 음일 때는 아예 없고 0일 때는 양일 때는 2개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한 번 더 봅시다. 만약에 얘가 홀수야. 자, 홀수면 얘도 양일 때가 있을 거고 0일 때가 있을 거고 음일 때가 있을 텐데, 자, 양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양일 때 n제곱근 a예요. 0일 때는 누구예요? 그냥 0이에요. 0일 때 0일 거고, 음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n제곱근 a 값 자체가 그냥 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몇 개다?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 개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거고, 짝수 제곱근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 얘기야. 양이냐 음이냐 0이냐. 그리고 한 가지 더. 꽤나 많이 이제 등장하는 질문들이고 많이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건데, 루트 n제곱근에 a의 n승이 있어요. 자, n제곱근 루트에 a의 n승이 있는 상황인데, 자, 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n이 만약에 짝이잖아요. 그럼 짝이면 얘는 양수 형태로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절대값 a가 됩니다. 근데 n이 만약에 홀수가 되잖아요. 홀수가 되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와서 a가 된다 이 얘기야.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야. 이 말 뜻이 뭐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실수야.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인데, 얘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3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마이너스 3으로 간다고. 홀수는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자, 반면에 그게 아니라 4제곱근 누구라고 할까? 4제곱근 16이 있었다고 칩시다.
4제곱근 1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는데 4제곱근에 2의 4승이니까 딱딱 사라져서 2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네. 자, 4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4승이 있었다고 칩시다. 얘는 마이너스 2의 4승이 곧 누가 되는데 16이 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동일한데 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양수화가 되어서 양수화 처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짝수가 되면은 절대값이 붙어서 나오는 거고 홀수가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쓰이는 거고 여기서 실수가 발생 안 하도록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 오케이? 잘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 좀 정리를 합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이제 합시다. 오. 자, 가자.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요 내용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실 수 있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A의 n 제곱근이야. A의 a n 제곱근 중 실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실수이기 때문에 어떤 거 x의 n승 이꼴 a라고 했었을 때 어차피 실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실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n이 홀수일 때 또는 짝수일 때로 나눠지고, a 값 자체가 양일 때, 0일 때, 음일 때 나눠지는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어느 부분 보시느냐 하면 센 잠깐만 펴보실래요? 센 여기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거든. 센 한번 펴보시고, 자, 거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면 43번 있을 거야. 43번에 요것만 조금 풀어드릴게. n이 2에서부터 10 이하의 자연수고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마이너스 10이 있을 텐데, 자, n제곱근 중 음의 실수야.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이 도대체 누구냐. 자, 봐봐.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습니다. 뭐 어디에서든 고3들까지도 같이 푸는 문제니까 얘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봐봐.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별의 n제곱근이야. 별의 n제곱근이 있을 텐데, 자, A라고 둡시다. A의 n제곱근이 있을 텐데, n이 짝이면, n이 만약에 이 녀석이 짝이면 누구냐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A가 양이냐, A가 0이냐, A가 음이냐에 따라서 그 실근의 형태가 다 달라질 거고, 만약에 n 자체가 홀이야. 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도 A가 양이냐, A가 0이냐, A가 음이냐 다 다르겠지만, 자, 여기서 몇 개 있어요? 양이면 2개 있어요. 여기는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여기는 몇 개 있어요? 0개 있어요. 여기는 몇 개 있어요? 통틀어 전부 다 1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통틀어서 전부 다 1개가 있는 상황이고, 자, A가 양인 부분에는 누가 있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n제곱근 A 하나랑 마이너스 n제곱근 A 하나가 있고, 얘는 0이니까 그냥 0이고 얘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형태들은 전부 다 어떤 형태다? n제곱근 A고, 얘는 0이고 n제곱근 A가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음의 실수를 물었으니까 어느 부분을 답해주면 돼? 여기 있는 부분을 답해 주시면 되겠네. 요 부분. 음의 실수가 있겠죠? 여기 음의 실수가 있어요. 또 어느 부분? 이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짝수일 때는 양수가 돼야 되고, 홀수일 때는 음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일단 이해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냐? 이런 함수거든요. 자, 얘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n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10이 되는 상황이니까 2와 5가 절편이 되면서 여기가 2가 되고 5가 되고, 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 라인을 타서 가겠죠. 자, 이 라인을 타서 가게 될 텐데, 자, 가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 라인 위에 모든 점이 되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있겠지.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3일 때도 있을 거고 4일 때도 있겠죠. 3, 4, 2, 3, 4. 뭐야? 너무
간격이 좁잖아. 그러면 여기 정중앙에 3.5가 있으니까 이 정도쯤 있어. 자, 여기가 4가 있고 여기가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6도 있고 7도 있고 계속 있을 거란 말이야. 음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점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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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다음에 6일 때, 7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음의 실수가 되는 n이 누가 되느냐? 먼저 짝수일 때 봅시다.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면 a가 무조건 양이 되어야지만 양수, 음수 두 개를 가지는 거야. 그럼 짝수일 때니까 2일 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일 때는 함수값이 0이니까 안 되겠지. 어느 부분만 된다? 4일 때만 됩니다. 4일 때 값이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뭐일 때만? 4일 때만 된다는 거야. 반면에 자,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홀수인 경우는 음수일 때, 홀수면서 음수일 때. 그러면 홀수면서 얘는 양수니까 안 되고요. 홀수면서 0이니까 안 되고요. 홀수면서 음수일 때니까 이때가 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상기시켜 드리면 다시 한번 짝수일 때는 이런 분류, 홀수일 때는 이런 분류야. 음의 숫자,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곱근이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고, n이 홀수일 때 함수값 자체,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값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텐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된다는 거지. n이 얼마가 된다? 그때 7이 될 때에 홀수가 돼요. 7이 될 때에 음수가 되니까 되겠고, 또 누가 되겠어요? 9가 되겠죠. 4, 7, 9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 하나 있을 거고, 이거 또 내일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또 한 번 더 갑시다. 이제는 자, 뭐 정리 다 됐으니까 계산이야. 이제 계산이니까 계산 한번 볼게. 자, 계산입니다. n 제곱근 a가 있고요. n 제곱근 b가 있어요. 자, 두 개를 이제 곱해줄 거야. 자, a, b는 양이에요. a, b 양이 되면서 그 다음에 n은 2 이상의 자연수야. 자, n 제곱근 a랑 n 제곱근 b를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마치 루트 a와 루트 b가 곱해지듯이 a, b를 곱하고 n 제곱근 씌워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 계산이에요. 계산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n 제곱근 a라는 녀석과 n 제곱근 b를 나누는 게 있어요. 얘는 그러면 n 제곱근 b분의 a가 되는 상황인데, 마치 루트 a분의 루트 b 또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듯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거든. 세제곱근 2라는 녀석과 세제곱근 5라는 녀석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 10 먼저 되고 세제곱근이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별거 없어요. 루트 계산과 차이가 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느냐? 요런 형태야. 자, n 제곱근 a의 값이랑 누구랑 동일하냐? 요거를 m승 합시다. m승 하게 되면 n 제곱근 a가 n번 곱해지는 거랑 동일해진다는 얘기야. n 제곱근 a가 쭉 이렇게 곱해지는 상황이니까 그거랑 동일한 거야.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 이렇게 봅시다. 4제곱근 2가 있는데 이거를 3번 곱할 거야. 그러면 얘를 3번 곱한다는 얘기, 이거 3번 곱해지겠지.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2가 되는데, 자, 이렇게 곱한 거는 2를 먼저 3번 곱하고 4제곱근을 씌워주는 거랑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m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수일 때는. 자, 조금 다른 게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살짝 한번 봅시다.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살짝 볼게. 그게 뭐냐? 이런 거야. m 제곱근
n 제곱근 a야. 이거는 누구랑 동일하냐면 n이랑 두 개 곱한 제곱근. 그러니까 n 제곱근 a는 mn 제곱근 a랑 동일해집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 자, 세제곱근에 그리고 제곱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4가 있었다고 칩시다. 3이 있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여기 제곱근 앞에는 누가 생략되어 있느냐? 2가 생략된 거야. 2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고 2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누구랑 동일하냐면 6제곱근 3이랑 동일한 거야. 얘랑 왜냐하면 자, 얘를 몇 제곱하면 6제곱한 거랑 얘를 6제곱한 거랑 동일해지니까요. 자, 6제곱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에 제곱근 3이 있는데 얘를 6제곱근 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세제곱근의 제곱근 3에 일단 이거를 먼저 세제곱하고 난 다음에 제곱하는 거랑 동일한 거고,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어차피 루트 3만 나올 거 아니에요. 루트 3만 나올 거고 이거에 제곱이 남았으니까 3이 되는데 얘를 6제곱근 해도 어차피 3이 나오는 거니까 같아진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얘랑 곱해진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냐? 자, n 제곱근 a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여기다가 피승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n 제곱근의 a에 여기에 피승이 되는 거야. 여기에 피승이 되고 여기가 피승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볼게요. 자, 세제곱근에 만약에 2가 있었어요. 그러면 2에 4승을 해주고 여기도 4가 곱해지면 된다는 얘기야. 세제곱근 곱하기 4에 이렇게 세제곱 여기 4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면 12제곱근 2에 4승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이유가 간단하지. 세제곱근 있고 밑에 어떻게 되면 되느냐? 4제곱근에 2에 4승을 해주시면 얘는 결국 누가 되는데? 얘가 결국에는 2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4승 붙여주고 제곱근에도 4를 곱해주면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나요? 자, 이게 새롭게 등장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자, 요런 형태로 조금 바꿔주면 되는데, 봐봐, 얘가 왜 나오느냐? 봐봐, 결국에는 뭔가 내가 연산을 하려면은 앞대가리가 똑같아야 돼요. 3처럼 앞대가리가 똑같아야지만 연산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세제곱근 2가 있었고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제곱근 3이 있었어. 이거 계산돼야 안 돼요? 계산이 현재 봤었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앞대가리를 맞춰줄 수 있어요.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거와 이거를 이용해서 앞대가리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로 맞춰줄 수 있느냐?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제곱근이기 때문에 얘는 앞에 누가 생략됐다? 2 생략된 거야. 이거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로 맞춰주느냐?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6으로 만들어주면 2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2에다가 2를 올리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6으로 만들어주려면 여기다가 3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6으로 만들어주고 3에 세제곱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6제곱근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정리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제일 마지막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 요거만 보고 문제 좀 풀고 같이 돌아갈게요. 거기 봅시다. 6제곱근 이렇게 합시다. 12제곱근 만약에 A가 있어. 얘랑 누구랑 똑같아? 얘는 4제곱근 세제곱의 A가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앞대가리를 4로 만들어줄 수 있어. 앞대가리를 6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앞을 뭐로 만들어줄 수 있다? 6제곱근 해놓고 뒤에는 뭐야? 2제곱근 A라고 적어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 자, 뭐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제곱근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2제곱근 6제곱근 A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뭐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성질에 의해서 11호도 만들어줄 수 있고 4로도 만들 수 있고 6으로도 2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기본 문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어디냐? 1-1번 봅시다. 1-1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 내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루트 2 나왔고요. 세제곱근 3 나왔고요. 4제곱근 5 나왔고요. 끝으로 6제곱근 6이 나왔어. 자, 봐봐. 대소 비교를 하려면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여기 2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대가리가 2, 3, 4, 6이니까 기준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통일시켜줍니다. 누구로 통일시켜주면 되겠어요? 2, 3, 4,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통일시켜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12로 통일시켜주시면 자, 얘는 12제곱근 얼마가 된다? 2의 6승이 되겠죠. 얘는 12제곱근 얼마? 4, 4 곱해줬으니까 3의 4승이 되는 거고 12제곱근 얘는 12제곱근 5의 세제곱이 되면서 끝에 있는 거는 12제곱근 6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제 전부 다 통일이 된 상황이니까 뭐 해주면 돼? 그렇지. 그냥 64, 그냥 81, 그냥 125 끝에 있는 거 36이니까 누가 1등이다? 얘가 1등이고 그 다음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 되겠지. 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1-2번입니다. 자, 1-2번에는 뭐가 되느냐? 세제곱근에 4제곱근의 A에다가 제곱근 A가 곱해지는 거고 제곱근이고 세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위쪽에는 뭐다? 6제곱근 A가 되는 거다. 자, 자, 갑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갑니다. 세제곱근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겠지. 세제곱근이 붙으면 세제곱근에 제곱근 A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세제곱근에 4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제곱근에 6제곱근 A가 되면서 끝으로 제곱근에 세제곱근 A가 되시겠죠. 얘 결론 한번 내봅시다. 얘 뭐죠? 3과 4를 곱하면 되겠죠. 뭐예요? 12제곱근 A가 되겠네. 얘는 3과 1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3과 2를 곱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6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얘는 제곱근과 6이 있으니까 2 곱하기 6이라서 12제곱근 A가 되고 제일 마지막은 뭐가 된다? 그렇지. 그냥 6제곱근 A가 되는 거니까 단순 계산하면 약분 하면 이 값이 얼마다? 1이 된다. 오케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두 번째 2번 봅시다. 자, 2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곱근에 세제곱근 A분의 4제곱근 A가 되는 거고 곱하기 세제곱근에 4제곱근 A가 되고 위에는 A가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4제곱근이 있고요. 제곱근 A분의 뭐가 된다? 세제곱근 A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얘를 전부 다 어떻게 해준다? 계산하기 좋도록 분할을 다 근호를 다 분할시킵니다. 자, 이제 속도 좀 붙일게요. 뭐다? 6제곱근 A야. 위에는 뭐다? 8제곱근 A가 됩니다. 8루트의 1000분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12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세제곱근 A가 되는 거고 여기 끝에 있는 이 녀석은 8제곱근 A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된다? 12제곱근 A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합시다. 약분되고요. 약분됩니다. 오케이? 자, 남아있는 게 뭐예요? 6제곱근 A랑 세제곱근 A가 되는데 이 윗단계는 다 할 수 있고 여기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앞대가리가 다르니까 당연히 6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얼마나 맞춰줘야 돼? 6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6제곱근 A의 제곱이 되고 밑에 있는 것도 6제곱근 A가 되는 거니까 계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답은 뭐가 된다? 6제곱근 A가 최종적인 답이 되시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보이죠? 여기 제곱해서 제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몇 시쯤 됐어 지금? 45분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이렇게 조금 볼게. 지수의 확장 봅시다. 확장까지 갑시다. 좀 빨리 가네. 자, 지수의 확장까지 가고 계산 끝나는 자 봅시다. 자, 지수의 확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 우리가 A의 M승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지수, 얘가 지수야. 지수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자,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 제일 처음에는 자연수였다. 그 다음에는 정수로 넘어갑니다. 정수로 넘어가다가 유리수로 넘어가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실수인 지수, 그러니까 무리수 포함해서야 무리수 포함해서 가게 되는데, 자, 뭐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넘사벽 관계가 있습니다. 넘사벽 관계가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야. 자,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쪽 건이 있어요. 밑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돼. 오케이? 밑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자, 여기 우측에는 밑이 양수가 되고 이쪽은 밑이 음수가 되든 0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밑이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지만 뭔가 하나의 실수로서만 정의가 되는 거고, 요게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자, 자연수야. 자, 자연수 지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연수 지수는 정수로 확장되기에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음의 지수랑 0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정의가 됩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긴 하겠지만 A의 영승이 얼마로? 1로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의 정수, 0이란 정수가 생기는 거고, 자, n이 자연수일 때, 지금 약속이에요. n이 자연수일 때는 A의 마이너스 n승을 뭐라고 둔다? A의 n승분의 1이라고 약속을 두는 거야. 자, 근데 왜 이런 약속을 두느냐? 그게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수법칙이다라는 게 있어요. 지수법칙이 있는데, 자, A의 3승에서 A의 3승을 나누게 되면 얼마 나와요? 당연히 1이 나오죠. 1이 나오는데, 자, 매번 이렇게 적게 좀 뭔가 좀 그런 것 부분들도 있을 거고, A의 3승이 있고 A의 5승이 있어요. 자, 얘는 뭐라고 해요? A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배웠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배웠을 거 아니야. 자연수 지수만 있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적기로 하자. A의 3 빼기 5승에서 A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는 거고, A의 마이너스 2승을 얘로 약속해 버리면 자연스럽게 지수법칙이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법칙의 확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수의 확장을 먼저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럼 여기도 봅시다. 그러면 얘가 1이야. 뭐 어떻게 약속해 버리는데?
A의 3 빼기 3이 결국 뭐가 되는데 A의 0이 되는 거니까 A의 0승을 그냥 1로 앞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지수 법칙을 하나를 완성을 시키는 거야.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아예 완성시키는 거예요. M 빼기 N승으로 하나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의 차에서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해버리면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유리수 지수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얘 같은 경우 약속이 한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느냐면 n제곱근 a의 m승을 앞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a의 n분의 m이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a의 n분의 m승이라고 적습니다. 왜죠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들어봐봐. 자, 세제곱근 2가 있어요. 세제곱근 2가 도대체 몇 승인가요? 라는 게 2의 도대체 몇 승인가요가 궁금한 거야. 자, 2의 몇 승인가요가 궁금한 거야. 얘가 2의 몇 승인가요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랑 얘를 세제곱 한번 해봅시다. 얘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2가 돼요. 얘 세제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얼마가 되죠? 2의 3별이 되겠죠. 그러면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지수가 1이고 얘는 3별이니까 따라서 별이 얼마가 된다? 별이 3분의 1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세제곱근이 붙으면 별 자체가 3분의 분모로 갑니다. 3분의 1승의 분수 지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분수 지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보면 n제곱근 a가 뭐다? a의 n분의 1승으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약속이 돼. 이런 약속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런 약속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계산만 살짝 보고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어느 부분 보시느냐 하면,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자고. 어떤 부분 조금 봤는데 여기 있는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조금 보실 거냐면 A에 자 제곱근이 있어요. A의 제곱근이 있고 세제곱근 A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계산 어떻게 했는데 앞대가리를 맞췄잖아. 앞대가리 맞췄거든요. 누구로 맞췄는데? 누구로 맞춰야 되죠? 6으로 맞춰야 되죠. 그러면 6으로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6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A의 3승에 여기 6으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6제곱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6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6의 A의 제곱이 되어서 뭐가 된다? 6제곱근 A의 5승이 된 게 우리가 기존에 제곱근 계산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자, 얘를 어떻게 해준다? 분수 지수로 나타냅시다. 얘 A의 몇 분의 몇 승? 2분의 1승이야. 얘는 몇 분의 몇 승? 3분의 1승이야.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밑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A의 6분의 5승. 그렇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서 A의 6분의 5승인데 조금 전에 약속에 의해서 얘가 뭐로 변한다? 분모는 제곱근으로 변하고 분자는 거듭제곱 형태로 변하는 거니까 달라지는 게 한 개도 없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봐봐. 숙련된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뭐로 푼다? 지수의 확장으로 풀어요. 왜? 이게 더 편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있다가 뭐 다 됐으니까 한 3분 있다가 시작합시다. 쉬었다 합시다.